안녕하세요. 코머스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조합 관련된 문제인데 유형이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조합의 수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요. 예. 우리 경우의 수 6대 원칙, 경우의 수를 잘 새긴 6대 원칙 뭔지 알고 있죠? 뭐였어? 다시 한번 리뷰. 자,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을 잘 구분해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 잘 알아야겠고, 다음에 수형도 잘 그리시고요. 그쵸? 가지치기. 다음에 이름표를 붙여. 이름표를 붙여서 처리하면은 우리가 실수나 뭐 문제풀이 이해력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점이건 사람이건 이름표를 붙여서 처리하자. 다음에 뽑고 돌려. 일단 뽑은 다음에 대상물들을 뽑은 다음에 그때 경우에 맞게끔 잘 나열하고 돌려준다 이거야. 그쵸? 뽑고 돌려. 그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다섯 번째가 이제 표의용이 여섯 번째였었고, 다섯 번째가 케이스형, 그렇죠? 케이스 하나를 잡아내서 그 케이스를 잘 연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로 처리해라. 여섯 번째가 변수 두 개일 때 표 연구, 여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여섯 가지 쭈르륵 대원칙 끝내놓고 이제 순열일 때도 여섯 가지 선생님 정리했었어. 순열의 정의, 그 다음에 인접순열,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전식 배열, 숫자일 때 주의사항, 문자일 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요, 다른 교과 과정에서, 교과목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확률과 통계 가서 배워야 할 것,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뭐뭐 있었죠? 일단 같은 것을, 일단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원순열 이런 것들을 일단 적어만 놓고 나중에 공부하자. 자, 조합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것과 문제 순서가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선생님이 정리했던 이 번호 순서대로 경우의 수 6가지, 순열 6가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조합 6가지는 머릿속에 딱 타투 시켜놓고 큰 틀은 잡아놓고 공부하도록 하세요. 조합 첫 번째 조합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조합의 정의. 서로 다른 엔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다. 그쵸? 계산법은 다 돼 있죠. 그쵸?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써볼까? 순열 계산할 줄 알잖아. 거기에서 이제 뽑힌 애들 알게가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돼. 더 중요한 거는요, 일단 뽑아놓고서 곱하기 R팩 해주면 순열이 된다. 이것도 얘기했었고, 그쵸? 뭐, 계산할 수 있는 거라 믿고 하나 더 써줄까? NC, N-R, 마술이죠, 마술. 조합의 마술.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돼. 정의 알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특정한 것을 뽑는 경우와 뽑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미리 처리하라고 이미 이론 때 강의했었어. 그렇죠?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가요, 도형의 응용. 도형의 응용. 조합은요, 도형 문제로서 많이 쓰이죠. 물론 순열도 도형의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이 좀 더 많이 쓰이니까 여기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도형의 응용. 다음에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분할과 분배. 그리고 분할해주고 분배하는 거야. 분할과 분배. 다음 다섯 번째가 중복조합. 여섯 번째가 이항정리. 이렇게 6개로 선생님이 나눠놨는데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돼. 끊어서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1, 2, 3, 4 요 네 가지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고, 요 놈은 여전히 CF에서요. 어디 가서요? 이후에 배워야 할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교과 과정 가서 요거를 다루도록 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1, 2, 3, 4 요 네 가지만 일단 배우자고, 5번, 6번은 기억만 해두시고. 자, 지금 과정은요, 이제, 지금 유형은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니까 딱 어디 걸리는 거야? 여기 걸리는 거지, 여기. 그쵸?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푼다고 얘기했어요? 이론 강의 때 다 얘기해놨다. 어떻게? 특정한 것, 특정하지 않은 것을 미리 처리해버리고 다음에 나머지 더 뽑으면 되겠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좀 많네요. 그쵸? 많아서 좀 나눠서 풀게. 많아지면 길어지니까 5문제가 있는데 앞에 있는 3개를 천천히 풀고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자.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 공연 무대에 설 회원 5명을 뽑을 때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으래요. 그쵸? 여기 혜원이, 민준이, 얘네 좀 특별한 애들인가 봐. 잘하나 보지, 노래를, 아카펠라는. 그쵸? 혜원이, 민준이. 또 포함한 12명의 회원이니까 나머지는 몇 명 있을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명의 회원이 있겠죠. 회원이 민준이를 포함해서 12명이니까 회원이 민준이 나머지 10명에 따른 회원들. 자, 이 12명의 회원 중에서 5명을 뽑아요. 이 12명 중에서 몇 명을 뽑냐면은요. 5명을 뽑아 와야 되는데 이 5명 뽑히는 것 중에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혜원이와 민준이는 반드시 이 5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그렇죠?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혜원이요. 너 한 자리 들어가 있어. 이 혜원이.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그렇죠? 혜원이 자리 하나 주고. 민준이요. 민준이 너도 들어와 있어. 민준이 너도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 민준이. 둘이 노래를 잘하나 봐. 얘는 무조건 뽑아놓고. 나머지 이제 여기 있던 10명 중에서요.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3명만 더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여기 있던 혜원이 민준이 들어오는 건요. 순서 필요 없으니까 한 가지고요. 사실 한 가지. 요게 이제 어떻게 여기 있던 10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C3에서 이렇게 세팅 고배 법칙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1, 2는 곱할 필요가 없이 10C3, 10, 9, 8까지가 순열이죠. 그죠? 3, 2, 1 조합이잖아. 약분 때리고요. 120까지가 우리가 찾는 주어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렇죠? 따라 답은 몇 번? 1번. 수월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놈들은 어떻게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메꿔주면 되지 않냐. 이 개념이야.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지?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가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낼 때 2가 적힌 공은 꺼내고 7이 적힌 공은 꺼내지 않는 방법의 수. 우리 예전에 집합할 때, 집합 공부할 때 왜 부분집합 선택 경우에서 할 때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때랑 같은 문제야. 거의 같은 문제. 봐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공에 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몇 개의 공을 꺼내요? 여기에서 3개의 공을 꺼내. 집합으로 얘기하면 원수 3개짜리 꾸려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를 끄집어내서 부분집합 만든다 생각해도 괜찮은 문제야. 그렇죠? 같은 문제라고. 근데 하여튼 3개의 공을 꺼낼 때 2가 적힌 공은 꺼내고 7이 적힌 공은 꺼내지 않는 방법이야. 자, 여기서 3개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데 1이 적힌 공은 꺼내라. 1은 반드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1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몇 가지야?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그 다음에 2가 적힌 공은요. 절대로 내가 만들어 하고 있네. 2가 적힌 공은 꺼내래요. 그렇죠?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죠? 잘못했어요. 그렇죠? 다시 1이 아니라 2가 적힌 공은 반드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요거 2가 적힌 거 하나 들어오는 거 요거 한 가지. 그다음에요. 7이 적힌 공은 꺼내지 말래. 7은 나가 있어 몇 가지? 한 가지. 7은 절대로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2가 여기 들어올 거 한 가지.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여기 있던 두 자리만 채우면 되는데 두 자리에 들어올 게 이제 7은 가능성이 없죠. 7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놈들은 1, 3, 4, 5, 6, 8, 9, 10 몇 개? 8개. 1, 7을 제외한 8개 중에서 2개만 더 채우면 되겠네. 그렇죠? 8C2 이게 세팅되는 것만큼 있겠다. 그렇죠? 이해 갔죠? 자, 2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 한 가지. 7은 나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 들어오면 안 돼. 넌 나가 있어. 넌 대상이 아니야. 그럼 이제 두 자리를 어떻게 뽑는다고? 2는 들어와 있으니까 됐고 7은 나갔으니까 됐고 나머지 2와 7을 제외한 8개 중에서 2개만 가져오면 된다. 채우면 된다. 그렇죠? 자, 계산 8, 7 순열이죠. 2, 1 조합이에요. 4, 7 얼마다? 28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주관식 28. 수월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것들은 미리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머지 빈자리 메꿔주면 된다. 하나만 더 풀고 일단 끊자. 자, A, B를 포함한 9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A, B 중에서 1명만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A, B를 포함한 9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A, B 하고요. 9명. 1, 2, 3, 4, 5, 6, 7 이렇게 이름표 붙일 수 있죠? 나머지 학생들은 7명 이름표 붙여주고 A, B를 포함한 9명의 학생 이렇게 꾸릴 수 있겠네. 그렇죠? 대상들을 꾸릴 수 있겠어. 이 중에 4명을 뽑는데요. 여기서 4명을 뽑기만 하면 돼. 순서 필요 없다. 그렇죠? 4명을 뽑기만 하면 돼. 근데 A, B 중에서 1명만 뽑는 방법이었어요. A, B 중 1명만 뽑으라고. 아,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적어도 1명이 아니다. 적어도 1명은 A, B 다 뽑을 수도 있는데 A, B 중에서 1명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걸 한번 A, B에 관련된 거를 좀 나눠주면은요. A, B만 먼저 가주면 4명을 뽑는데
A, B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다음에요.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요. 다음에 B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A, B 뭉창도 안 들어올 수 있죠. 왜요? A, B 갈 수 있는 게 들어오건 말건 들어오건 말거니까요. 이 이면사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야? A, B 중에서 한 명만 뽑는 방법이니까 이거 안 되죠? 탈락.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A, B 중에서 A가 뽑히고 B는 뽑히지 않는 경우, 두 번째 A, B 중에서 B만 뽑히고 A는 뽑히지 않는 경우, 요 두 가지 케이스만 연구해서 배반 사건이니까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됐지? 자, 그래서 요 경우를 따져보자. 요 경우는요, 봐. A는 4명을 뽑는데 하나, 지금 이제 B는 안 뽑혔으니까 여기 몇 자리 남았어요? 3자리 남았죠? A는 들어와 있어야 돼, 한 가지. A는 한 가지. B는 나가 있어야 돼,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 있던 3자리는 이제 누구로? 여기 있던 1, 2, 3, 4, 5, 6, 7. 나머지 7명 중에서 몇 개요? 3명만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야. A는 뽑아놓는 것 한 가지, B는 나가 있어 한 가지. 다음에 나머지 7명 중에서 빈자리 3개를 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주면 자, 7, 6, 5까지가 뭐야? 순열이고요. 3팩으로 나눠줘야겠죠? 3, 2, 6 약분 7, 5, 35가지. 따라서 A가 뽑히고 B가 뽑히지 않고 나머지 3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35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케이스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이번에는요. A가 뽑히지 않고 B만 뽑히는 경우도 여전히 나가 있어 한 가지, 들어와 있어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뽑는 거니까 빈자리 이제 3군데를 채워야 되는데 3군데를 누구로 채워야 되는 거야? 똑같이 있던 7명 가지고 채우는 게 여전히 7C 3이니까 똑같잖아요. 몇 가지요? 35가지. 이거와 이건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뭐 해줘?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공통이 없으니까 그냥 더하면 땡이다. 그렇지? 따라 우리가 참 정답은요. 7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 수월하죠. 자, 돌아와서 이번 유형은요. 이제 뒤에 뭐 문제 2개나 남아있는데 다음에 풀도록 하고. 이리 와봐. 선생님 거듭 당부하지만 일단 큰 틀, 항상 수학이건 뭐 탐구건 이 공부할 땐 말이다. 큰 틀, 목차 그걸 먼저 익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덩치 큰 놈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다루는 6가지 큰 접근 6대 원칙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일단 차분히 다 정리해놓고 문제 나올 때마다 적용해서 쓸 수 있어야겠고. 자, 경우의 수의 6대 원칙 중에서요. 합의법칙, 고배법칙 어떤 원칙? 고배법칙 중에서 이 특정한 경우에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고배법칙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니까 이때 쓸 수 있는 순열과 조합, 순열의 6가지 쭈르륵, 다음에 조합의 6가지 쭈르륵,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 배워야 할 것까지는 딱딱 끊어서, 그쵸? 어디까지야? 순열은 3가지였었죠. 정의,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 인접 순열,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이 정도까지만 학습하시고, 조합도 마찬가지로 쭈르륵 6가지가 있는데 이 뒤에 것들은 어차피 확통 가서 배울 거고, 정의와 지금 배웠던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 도형의 응용, 이거 중요하죠? 또 분할분배 매우 중요해. 이 정도까지 딱 나눠놓고 학습하시고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는 나중에 이렇게 정리한다고 딱 예쁘게 적어놓고서 머릿속에 타투 해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